네, 이제 쉬는 시간 종료해 보도록 할 거고요. 쉬는 시간 동안 지형을 많이 편집해 보셨을까요? 네.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물로 모든 지형을 다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건널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남겨 놓고 물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형을 어느 정도 편집하고 났으면 중요한 거는 저장 버튼이기 때문에 아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으니까 이번엔 저장하기 한 번씩 통해서 저장을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객체 설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방금 이 맵을 테스트하고 플레이를 할 때 여기 작고 귀여운 올리버라는 캐릭터가 돌아다니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이 돌아다닐 수 있는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이 올리버가 아닌 다른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객체에서 첫 번째 네모 캐릭터를 눌러서 이 중에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주면 됩니다. 휠을 여기서 굴려주면 아래쪽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 선택을 해준 다음에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해주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를 불러올 경우 새로운 캐릭터 위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지만 이 처음에 있었던 올리버라는 캐릭터 위에는 이런 파랑 색깔 지도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이 아이콘이 있는 캐릭터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캐릭터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딱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한 개는 여기 세 번째 있는 확장 네모를 선택을 해주고 바꾸고자 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우리가 사용할 플레이어로 지정을 하고 싶다 할 경우 이 위쪽에 보면 플레이어 있고 이 부분을 체크해주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 할 경우에도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점이 있는데요. 빨간 색깔 점을 잡아 당겨주면 캐릭터가 커집니다. 다시 아래로 당겨주면 작게 변해요.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을 키우고 늘리고 함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강 색깔 원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 원의 테두리를 이렇게 돌려주면 캐릭터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요. 회전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캐릭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캐릭터의 경우도 똑같이 크기 변경할 수 있고요. 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지금 형태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잡혀져 있지만 스트레칭 클릭하면 이 올리버가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음 쉐이킹 하면 이렇게 쉐이킹 흔들기, 보잉, 보잉의 행동, 스피닝 돌기. 이렇게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하나씩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 효과음이라고 해서 이 캐릭터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을 경우 이렇게 원하는 소리를 클릭해서 소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말풍선이라고 해서 이 캐릭터에 가까이 갔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문구를 띄워주고 싶다, 안내를 해주고 싶다 할 경우 말풍선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말풍선 추가 클릭하고 원하는 문구를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보안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경우에 이렇게 말풍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안내하거나 작성하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객체에는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네모 한번 클릭해주면 캐릭터 이외에도 농장, 뭐 카툰시티, 여러 가지 다양한 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쭉 볼게요. 사원, 공룡들도 있고, 뭐 우주, 놀이동산, 다음 한국의 랜드마크. 여러 가지 한국의 랜드마크들이 존재하고요. 다음에 세계 랜드마크. 여러 가지 세계의 랜드마크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벤트들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농장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건물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툰시티의 경우 이런 도로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빌라들도 있기 때문에 저 뒤쪽에 뭐 빌라를 만들고 싶다 할 경우 빌라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나무랑 풀들, 요런 자연 같은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통해서 저기 뒤쪽 부분을 꾸며주고 싶다 할 경우 이렇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원하는 장소를 콕콕 찍어주면 이렇게 지형을 편집할 수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콕콕콕콕콕 하게 되면 중간에 멈추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주고 다양한 풀들을 통해서 이런 곳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해주면 예쁜 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풀들도 다양한 모양의 풀들이 있기 때문에 섞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확대했을 때 굉장히 예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풀들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물 근처에 바위를 조금씩 만들어주고 싶다 할 경우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바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겹쳐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벤치 같은 것들도 하나씩 갖다 놓고 벤치를 회전을 시키고 싶다 할 경우 다시 여기 있는 확장 클릭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잡아당겨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들도 모두 당겨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돌리다 보면 빨강색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이 부분 초록색 테두리가 빨강 색깔로 변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브젝트끼리 겹치면 오브젝트를 겹쳐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치할 때도 그렇고 수정할 때도 그렇고 겹쳐서 오브젝트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배치해주면 되고요. 나무 울타리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울타리를 돌려서 옆으로 쌓는다든지 앞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쭉 만들어서 울타리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쭉 길을 이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툰시티 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는데요. 주택 건물들을 배치하고 싶을 경우에 주택 건물들, 다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뒤쪽에 있는 나무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나무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초록초록한 나무들, 아까는 파스텔 톤의 나무들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초록초록한 나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나무의 형태로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의 크기 또한 나중에 조금씩 차이를 주면 어떤 나무는 커다랗고 어떤 나무는 자그맣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숲풀 더미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숲풀 더미를 활용해서 중간에 어떤 중요한 문화재를 배치하겠다 할 경우 숲풀 길을 만들어도 좋고 중요한 영역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화단길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숲풀길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길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런 오브젝트를 활용하면 예쁜 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지판들도 이쪽에 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지판들 이쪽에서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도시의 경우는 이런 도로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커브 도로와 직선 도로들, 그 다음 사원. 사원의 경우는 이런 나무들도 조금 디테일한 나무예요. 이런 나무, 예쁜 나무들도 불러올 수 있고, 정글 나무들, 이런 잎이 많은 나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사원의 기둥. 우리 건축물 지을 때 기둥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기둥들은 이쪽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런 물이 흐르는 길 같은 것들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입구에는 어떤 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든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담장을 쌓을 친구들은 담장을 세워서 길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뭐 강당인지,
교육장인지, 음악회를 표현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영화관을 만들고자 하는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래서 원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애완동물 추모관인지, 캠플스테이인지, 그리고 진로 체험관인지 원하는 곳을 정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이나 우주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필요한 친구들은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놀이동산에 또 보면은 다양한 이런 풀들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랜드마크들 보면은 뭐 이런 다른 이제 건물들 같은 것들 쭉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 번씩 보면서 편집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적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모두 포털로 연결하는 일들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맵을 다 잘 만들어 와야 됩니다. 맵을 모두 다 잘 만들어 와야 이어달리기처럼 한 친구가 포털을 사용해서 읽고 나면 그 다음 친구의 맵을 포털로 또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간단하게 다양한 이런 오브젝트들을 활용을 해서 꾸미고 편집하고 회전시키고 오브젝트를 키워서 배치하는 거를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재건축을 해주시고 음, 다음 시간에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퀴즈라든지 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효과들도 배워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배치를 해서 여기를 벌써 가득 채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벌써 가득 채워놓은 친구들은 또 다른 맵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한 거, 중요한 거는 저장하는 거죠. 메뉴 버튼 눌러서 저장을 잘 해주고 카메라 버튼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사진이 찍힙니다. 저장. 포터를 갖다 놨네요, 제가. 저장을 잘 해주고 오브젝트를 너무 많이 배치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을 네, 이렇게 너무 많이 한 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배치했다 할 경우에 이거를 한 번에 지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삭제라는 툴이 있어요. 이 삭제는 잘못 쓰면 모두가 다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워줘야 하고요. 삭제는 하나씩 콕콕 삭제를 해도 좋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가 클릭되면서 닿는 이 라인, 하얀색 라인을 닿기만 해도 오브젝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조심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많이 있다면 조심조심 콕콕콕 찍어서 지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삭제는 조금 주의해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콘크리트 부품들을 통해서 또 건물을 지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겹칠 수는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는 주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닫기만 해도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장. 무조건 플레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을 조금 귀찮더라도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체험하기 눌러서 한 번 더 체험하기 눌러주고 이동 툴 화살표 키 가지고 움직이고 점프 통해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우리가 지금 만든 데까지 한번 둘러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화면을 여기저기 돌려서 원하는 곳을 WASD 또는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움직여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도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들 위에도 전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작성했던 글이 말풍선으로 나타나죠. 또 캐릭터가 이렇게 기지개 피우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양한 나무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단 같은 것들도 점프해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메뉴 선택해서 에디터 모드로 돌아가서 다시 편집하는 거. 그것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메뉴바 선택해서 메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동 눌러주면 메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드시 저장을 다 하고 나서 이동을 해주시는 거고요. 나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본다든지 할 때에도 이 VR 플레이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VR 메이커에서 시작하기를 눌렀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맵들을 통해서 만들었었죠. 뉴맵을 선택해서 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맵을 계속해서 새로운 맵만 만들 게 아니고 나의 맵, 내가 만들었던 나의 맵을 꺼내려면 여기 있는 마이를 선택해서 내가 만들었던 맵을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만들었던 거 내일 또 이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모레도 또 이어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던 맵이 어디 갔지? 라고 찾고 있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메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느 영역을 만들지 정하셨나요? 네, 두 명이서 한 맵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포털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 이 부분을 만들어, 하나의 맵을 만들어 라고 하고 나중에 포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아이디로 번갈아 가면서 로그인을 하거나 만나서 같이 제작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만나서 옆에 붙어서 한 컴퓨터로 같이 만들 친구들은 만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지 않고
뭐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아이디를 두 개를 써야겠죠. 그러면 포털로 서로 공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포털 연결, 네, 배울 거예요. 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없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지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고, 없으면 수업 종료하도록 할게요. 요거 사진 찍고 싶은 친구들은 사진 미리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 없으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화본이요. 녹화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녹화본은 따로 녹화본을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네, 링크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개별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네, 학생들에게 개인 문자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개인 문자를 받아서 그걸 보면서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잘해주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 건데, 우리 바로 내일이죠. 내일 7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내일 보도록 할게요. 내일 저녁 7시. 네.